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상간전소송 Q&A 조준용 변호사와 함께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 다들 듣고 오셨죠? 2편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상간소의 달인 법무법인 S의 조준영 변호사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편에서 6번까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네. 질문이 진짜 너무 리얼하고 세상에 네네.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도 네. 놀랄 정도로 별의 별일이 다 있네요. 별 질문이 다 있고. 근데 이제 7번부터는 더 놀랍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이 정도의 상담 그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 고급 달인의 답변을 받으셨더라면 네. 일반적으로 건당 10만원씩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입금하세요. 입금하세요. 우리은행 지금 60만원어치를 들으셨는데 추가로 나올 그 내용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예, 상간 소송의 달인 조준용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상간녀가 외국에 있으면서 남편이랑 애타게 채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팅만으로도 상간소가 가능할까요? 외국으로 소장을 보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애타게 채팅만 애타게 하고 채팅.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네. 성관계를 한 이후에 채팅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성관계 전에 보시려고. 채팅만 한 경우가 네, 있을 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두 경우 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오,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판례상 네. 성관계 증거가 없이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네. 나눠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적절한 대화를 네. 나눴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대박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적절한 대화라고 하면 뭐 자기야 사랑해, I 그렇죠. miss you, 네, I love 보고 you, 싶다. 막 이런 거. 자기 어. 이빨 변호사님 얼굴 보고 못할 것 같아요. 자기 거시기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100%인 거죠. 100%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성관계가 없어도 그런 네, 말을 저- 나눈 것만으로도 소송이 네. 가능.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지금 이분이 되게 순하게 표현하신 걸 거예요. 그래, 애타게 막 난리 채팅. 났어. 난리 났어. 막 찌찌, 찌찌 다 들어갔을 거야. 네, 뭐 자기 뭐 쌌다 어쨌다 막 젖었다 막. 저도 진짜 상담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막 모텔 갈돈 주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네. 말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외국으로 소장을 보낼 수 있냐라고 했는데 외국에 있는 주소만 알면 소장 발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왜 주소를 몰라도 네. 일부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네, 영상환 송달 아니면 네. 협약에 의한 송달, 공시 송달 등을 통해서 네. 얼마든지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어때요? 외국인인 경우도 진행은 가능한데요. 네. 이제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판결이 있어요. 난다 한들. 네, 그렇지. 재산이 이제 불법 소유자인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한국의 그 법에 따라서 네.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네. 아내분이 이제 바람이 났는데 네. 이것도 이제 두 분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제 3국에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네. 이슬람 국가였어요. 하여간 이슬람 국가 남자랑 뭐 국가에 있는 그게 좀 남자랑 크다고 바람이 하더라고요. 나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는데 제3국에 있는 남자한테 소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거기로. 그래서 돈 쓰셨다고. 뭐 헛돈 썼다. 그 소송의 의미는 또 네. 본인의 또 분풀이나 이런 걸 그렇죠. 근데 네.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냅두세요. 뭐 또 이유가 있겠죠, 뭐.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못 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변호사님한테 상담하면은 길이 네. 조금 보일까 너무 암흑이었거든요. 저희도 되게 네. 당황스러웠는데. 네, 사실 알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압류도 가능한 압류 거죠. 가능하고 하니까 네. 또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는 이혼 소송 기각 후에도 상간녀와 남편이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재소송이 가능하고요. 네. 네,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는 것은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맞아요. 의미이기 네. 때문에 재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재소송할 때는 첫 번째 네. 부정행위 소송에서와 동일한 정도의 부정행위 네. 증거가 또 필요하고요. 네.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 재소송한 경우에는
이미 한 번 판결 받았는데도 네.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을 좀 높여서 판결하시는 아, 경우도 그래요? 있어요. 그래야죠. 네. 아, 그럼 이게 추가 그렇구나. 증거 자료가 1심에서 했던 거 말고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처음에 이 정도 받았으니 똑같은 어. 증거 자료도 적을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더 너 너무 못돼 처먹었구나. 그렇죠. 해야 되네. 이렇게 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소송의 네. 경우에는 판결 선고 이후에 새로운 부정행위를 네. 이유로 소송을 네. 하는 건데 근데 그 경우에는 판결의 어떤 그런 판결을 좀 무시하는.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화가 그런 나죠. 거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실제는 조금 더 엄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아. 경우에 따라서는 재소송한 경우에는 부정행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네. 또 재판부에 따라서는 금액이 첫 줄어들 번째보다 거다. 금액이 줄어들 수도 그런 있습니다. 이유구나. 네. 너무 항상 궁금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9번째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상간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런 제기를 미성년을 대상으로 상간소 진행이 가능한지요. 이거 남편부터 남편 찾아야 되는 먼저 거 아니야? 찾아가 넣어야지. 네. 아, 근데 은근히 많아요. 많죠. 알바생. 특히 무슨 카페나 빵집 사장이 알바를 건드려가지고. 하여튼 뭐 변호사 은근히 한번 있어. 네. 네. 일단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한데요. 네.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뭐냐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네. 이게 특별한 저항이 없었어도 그 네. 당시 분위기상 약간의 뭐 강요라던가 네. 그런 게 있으면 위계나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럼 뭐 사장이 알바생 미성년자를 했다면 네. 그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또 그렇죠. 간음죄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네.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것은 그렇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루밍 성폭행 이런 게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루밍 성폭행이요? 그루밍 성범죄라고 해가지고 네. 왜 있잖아요. 왜 뭐야.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네. 뭐라고 설명해야 돼? 좀 정확하게 불안전한 일단은 제가 한번 더 정서적으로 알아볼게요. 불안한 여자를 응. 그 남자가 그거를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음. 이제 정신과 의사가 얼마 전에 기사에 났는데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연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루밍이가 보통 우울하고 약간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루밍 성폭행이라고. 그루밍이 뭐지? 일단은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한 네. 상태에 있거나 그걸 이제 살짝 달래주는 척 하면서 하면서 네, 이용하는 거죠. 그건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 해당 뉴스를 대고 있는 어떤 정신과 의사 맞아. 그거 그거 네, 그 기사 보셨죠? 네. 일단 그런 뭐-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쁜 그러면은 놈들. 그 다음으로는 외도 기간이나 상간녀와의 잠자리 횟수가 판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지 않나요, 네, 변호사님? 당연히 미칩니다. 이제 네. 위자료 책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네. 일단 혼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랑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리고 뭐 부정행위 정도, 네. 성관계가 있었는지 네. 지금 동거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하고 부정행위 발각 후에 정황이 어떤지 뭐 사과를 네. 했는지 더 뻔뻔하게 나오는지 네. 이런 것들 다 네. 종합해서 위자료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무래도 외도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이기 때문에 영향을 네.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액수에 대해서는 이제 네. 어디 이건 발표된 자료는 아닌데 네, 네. 제 경험상 네.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정도라면 네. 판결금이 한 1,000에서 1,500 사이로 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년 이상 되면 네. 2천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1년에서 10년까지는 네.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건 정말 재판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네네. 뭐 3년 된 분들보다 네. 7년 된 분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네,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저는 2천만 원 받았어요. 아, 이게 뭐 축하할 일인지 슬퍼할 일인지 어.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김준영 변호사님한테 위임을 상간소를 했더라면 제가 큰 소리 정말 확신한데 2,500에서 2,800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죄질이 나쁜 경우였거든요. 5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료들 그래서 일단 그때 변호사님이 약간 좀 어설프고 이쪽으로 전문이 아니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분들한테 강력히 주장을 해요. 네. 저희 변호사님은 일단 상간소 경력이 많아야 돼요. 나이가 그런 것 60이 되었는데 상간소 경력이 5번이다. 그분하고 나이가 진짜 20 하게 공부하면 20살은 아니겠다. 중후반이 되더라도 상간소 경력이 많으면 솔직히
대여섯 건만 해도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했으니까 케이스가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 상간소 지금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시면 예, 저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시면 네. 예,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그리고 있을 실제로 겁니다. 이제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작하는 기준은 네. 다른 재판장은 어떻게 판단했는지거든요. 네. 만약 부정의 기간 1년인데 네. 어떤 재판장님이 2천만 원 판결을 네. 했다. 근데 우리가 동일한 유사한 사안에서 네. 또 2천만 원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막 것이 생각난다. 네. 저도 이제 소송했을 네. 때 소장 뒤에다가 남의 그 판결문 같은 거를 이만큼 첨부해가지고 아. 그게 딸려 있어서 이거를 뭐하러 첨부했지? 근데 그런 이유구나.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많이 받은 거를 거기서 네, 첨부해. 맞아요. 근데 만약에 판결금이 어. 나왔어요. 판결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작아. 나 만족 못 하겠어. 그러면 이해제기 가능한 거죠. 항소를 하셔야죠. 항소해야 그런 돼요. 경우에. 아 그런 경우는 항소를 해야 네. 되는구나. 그러면 네. 또 이제 또 약간 개심죄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 다 하고 판결한 거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네. 1심 재판장님하고 네. 항소심 재판장님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자료가 없으셔도 제기를 해봐서 판단 받으시는 거는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머리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법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법은 진짜 명료하네요. 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위치 추적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네. 추적으로 확인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거로 채택이 되는지와 네. 만약 상대 측에서 고소나 고발을 할 경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네, 위치 추적은 이제 위치 정보 보호법상 네. 불법적인 행위이고요. 네, 벌금형은 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네. 벌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 죄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이 위치 추적한 결과를 증거로 쓰시는 것은 가능한데 네. 또 이제 위치만으로는 사실 부정행위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쵸, 정황 네. 증거에 불과해서 그래서 위치 추적 자료는 이제 그렇게 특별한 효용은 없고 네. 뭐 구글의 타임라인 같은 네, 네. 거를 이제 동의 없이 그죠. 네. 뭐 확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네. 그냥 참고로 네.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그 루트를 네. 확인하시는 데만 사용하시고 네. 소송에 내는 것은 크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이거 둘 다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소송해가지고 1,400만 원 네. 할부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위치 추적기 붙인 거 걸려가지고 그 벌금 걸려가지고 다 고소 내고 당했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구글 턴 거를 걸려가지고 또 아, 네. 이 두 개가 같이 또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두 개 합쳐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냈어요. 어. 결국. 네, 잘했죠. 네,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요? 싸게 잘했대. 사겠다. 경찰 아저씨가 많이 봐줬나? 아 검찰이 많이 봐줬나?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경찰 가가지고 조사받고 이렇게 하는데 음.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위치정보보호법 이거 위반보다 네. 그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녹음기. 네. 아니 구글 로그인해서 타임라인 턴 거. 네. 그게 더 센 죄라고.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의외로 되게 위치 추적기 붙이는 게 더 떨리던데 막 이러면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 타임라인을 구글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로그인해서 어차피 부부지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죠. 제재 없었고 그 기간이 뭐 아이폰 쓰면 그거 나오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 리스트를 사진 다 찍었고 리스트 엑셀로 다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제출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치명 왜냐면 그년 집 주소 그대로 찍혔고 저도 그랬어요. 픽업, 식당, 네. 여관 맞아. 델타 주고 우리 집. 그냥 집 먹어요. 앞에 있는 네. 육교 밑에 그렇게 주차를 했다더라고. 네. 육교 회사 집. 아, 그러니까 나 내가 그거 그걸 제출해버린 거죠. 엑셀 작성하다가 손가락 빠지는 줄 아, 너무 진짜? 많아. 나는 그냥 캡처 떠가지고 했는데. 캡처도 하고 두 가지 다 같이 했죠. 꼼꼼한 애들. 위치 추적기 좋은 거 쓰셨나요? 위치 아니, 추적기는 안 했어요. 저는. 구글만 하시다고 했지?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근데 여기 이거 가지고 너무 손 떨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뭐 그렇다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라는 건 아니고요. 저지르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모시고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생각보다 조금 네. 나오더라. 선처를 많이 하시더라, 이겁니다. 네. 이제는 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네, 모텔이나 자취방에 들어가는 영상이나 사진은 없고 둘이서 나오는 사진과 영상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간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들어가는 사진은 없는데 나오는 것만 네. 있다는 건가요? 같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쵸. 걔네들은 당연히. 역사하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뭐 했겠냐고. 모텔 가서 쎄쎄쎄 했겠냐고. 밥만 먹고 왔다고 할 수도 있지 뭐. 짜장. 네. 그런 애들 많죠. 모텔 간 거를 찍어도 모텔에서 뭐 술만 먹었다고. 취해가지고 그렇죠. 네. 잠만 잤다고. 근데 뭐 뭐 업무상 뭐 같이 간 거다 이런 말을 할 들어가서 경우가 딴 방 있어서. 들어갔다 할 네. 수도 있겠다. 근데 판사님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네. 좀 확실하게 승소를 하시려면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너무 중요한 거. 네, 일단은 뭐 빼박 증거, 모텔이나 집 출입 영상이 있으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텔에 들어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할 수가 있어서 네.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이나 애칭을 주고받은 메시지 한두 장만 있어도 됩니다. 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나 상간녀의 사실 확인서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면 네. 증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네, 전혀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3가지 중에 나는 한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네. 없다라고 하셔도 다른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승소는 가능합니다. 네. 모텔 간 증거만 있어도 네. 뭐 두 사람 사이에 통화를 했다거나 새벽에 그렇죠. 뭐 전화를 했다거나 네. 네. 뭐 자주 만났다거나 이런 증거만 있으면 네. 충분히 부정행위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주고받던 목록이라든가 카드 결제 내역의 그렇죠. 주변이라든가 이런 네. 게 다 정황 증거가 네. 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죄송한 한 번 더 죄송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중요한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가장 적은 증거를 확실하게 승소하시려면 하고 변호사님이 꿀팁으로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빼박 증거인 모텔이나 집 출입 영상 한두 개, 2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면 되고요. 두 번째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이나 애칭을 주고받은 메시지 몇 장만 있어도 되고요. 세 번째 남편이나 상간녀의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양식은 있는데 저희 쪽 카페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정말 너무 이거 증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면 사실 변호사님이나 상담 충분히 증거되고 소송 가능합니다. 인데 아내분들 그거 모르고 혼자서 증거 잡는다고 1년 동안 계속 증거만 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내용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댓글에 있는 질문 내용 외에 저희 변호사님께서 저희 카페 여풍 담당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그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의를 많이 하시는 질문을 추가로 더 기재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이 질문도 변호사님 하시고 답변도 변호사님 하시고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저 13번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내분들이 좀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네. 상간녀 소송만으로 여자가 떨어져 나가나요? 네. 라는 거를 좀 네.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사실 법률적인 거는 아니지만 네. 오. 그래도 소송을 네.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일단 그 남녀 사이 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기 때문에 네.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하지만 확실한 것은 네. 상간녀에 대해서 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거나 네. 뭐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이런 대승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간 경우에는 네. 해결이 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와. 네, 그래서 네. 남편과 상간녀에게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이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다라는 네. 것들 정말 확실하게 법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갈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소송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송을 하시게 되면 네. 주변에서 갑자기 이제 압력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남편은 갑자기 소송하자마자 어느 날은 눈물로 이제 반성하면서 네. 소송 취하해달라고 했다가 다음 네. 날은 소송 취하 안 하면 네. 나 집 나갈 네, 네. 거다라고 생활비 협박하고 끊는다. 네, 그걸 네.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또 시댁에서도 너 때문에 네. 지금 집안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네. 네, 빨리 정리를 해라. 네. 내 아들 괴롭히지 말라라고 네. 이렇게 부당한 압력을 또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소송을 하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 네. 네, 잘 해줘야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다 네. 사실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어. 네, 일단은 소송을 진행을 하셨다면
팩트를 봐야지 네. 해결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소송했다가 취하를 하게 되는 거는 그 두 사람에게 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구나라는 네. 잘못된 네.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취하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 정말 해결하고 싶으시면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네.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끝낸다는 합의서를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맞아. 조준영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지? 왜냐하면 변호사님들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자문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죠. 상간소를 많이 진행을 하시고 아내분들이랑 계속 문의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셨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변호사분도 법률 서비스이고 어떻게 보면 상담사인 거고 그거 다 구구절절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정말 기빠지고 힘든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제 경험이 너무 많으시니까 저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맥락을 알고 계실까? 뭐 법률 부분은 전문가이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 되게 안심이 되고 저희 회원분들이 그 소송을 의뢰해도 저희가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상간소의 달인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알 것 네.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준비해주신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혼을 먼저 해야 되냐, 네. 상간녀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되냐라는 네.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진행을 해서 끝내고 난 다음에 맞아요. 이혼, 협의 이혼 네, 또는 맞아요, 이혼 소송을 맞아요. 하라고 정답.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그 이유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경우에는 상간녀 네. 혼자만 피고가 되는 거고 남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네. 그 고통을 상간녀 혼자만 감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는 네. 하나의 소송에서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데 네. 네, 이렇게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고통스럽죠. 네, 피고석에 네, 둘이 그렇죠. 같이 나와 네, 있는, 뭐야. 앉아 있는 것을 네.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요. 네. 그리고 둘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만난 기간이라던가 경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좀 조작을 해서 네. 좀 유리한 대로 수정을 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입을 맞춰 책임을 축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이제 민법에서 정한 네. 이혼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유책 사유를 확실히 입증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상간녀 소송이 먼저 진행이 되면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그 유책성이 확실하게 네.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이혼 네. 소송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법률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이 혼인관계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온전히 결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상간녀라는 제3자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충분한 논의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네. 그 성숙된 결정을 못할 수 있어서 일단 제3자를 확실히 정리하시고 그 후에 두 사람이 앞으로의 그 이야기를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박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스마트하시고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저 마지막에 진짜 보세요. 법률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혼인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이 온전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즉 상간자겠죠. 먼저 확실히 정리하시고 네. 그 후에 두 사람만의 결정으로 판단하셔야 후회가 없을 듯 합니다. 역시 저희 변호사님 또 결혼도 하시고 네. 아기도 있기 때문인지 그 혼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죠. 깊은 관계고 네. 얼마나 이데올로기를 함께하는 관계인지 아시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하신 분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소신을 가지고 저희 쪽 대리인으로 해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여기서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맞아요. 예? 두 사람이 온전히 상간자 꺼져, 상간녀 꺼져. 두 사람이 온전히 결정해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제거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네. 시간을 조금 둔 뒤에 두 분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이혼이 급한 거 아니거든요. 네. 아, 오늘 뭐 그냥 제가 대학원 강의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방송을 완전 네. 압축해가지고 네. 보컬로 지금 완전 승화시켜 주셨어요. 정말 저희 카페 회원들이 너무 궁금해하던 내용을 진짜 뭐 떼수건을 버금 밀듯이 너무 네.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더 네. 얼굴에 이제 빛이 나 보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저희끼리 이렇게 녹음하다가 이렇게 막 궁금한 거 가려운 구석을 팍팍 긁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네네. 방송 퀄리티가 확 올라가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떡하나. 제 생각에는 52회부터 저희도 좀 엘레강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이제 그 변호사님하고 기회가 되면 뭐 2회, 3회 사이 더 추가적으로 네네. 자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 아니,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꼭 출연해 주시죠. 해주세요. 네, 여풍당당 여러분 정말 오늘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목말라하던 부분을 정말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네. 저도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간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상간소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저희 카페에 더 자주 놀러와 주시고 여러분들과 정말로 치유하고 서로 힘든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